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통합과학 3차 시를 함께할 유상현 선생님입니다. 앞 시간에 김재호 선생님과 김지혜 선생님이 해주신 수업을 잘 들었다면 오늘 수업도 잘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분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그리고 스펙트럼, 스펙트럼의 종류와 원리, 스펙트럼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 근거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와 헬륨의 원자 구조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원자는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죠. 그리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수소 원자를 보니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서로 변환이 가능해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양성자와 중성자는 서로 변환이 가능했어요. 양성자의 질량을 1이라고 한다면 중성자의 질량 또한 대략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조금 더 무거워요.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에너지 흡수와 방출에서 찾을 수 있어요.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때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요. 흡수와 방출. 자, 그렇다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쪽이 더 무거워지겠죠? 즉, 에너지를 흡수해서 생성되는 중성자가 더 무거웠습니다. 빅뱅 직후에 우주의 온도는 매우 뜨거웠어요. 이는 에너지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의 변환이 자유롭게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주 생성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어떻게 유지되었을까요? 온도가 높았다는 건 에너지가 충분했다는 것이고 이는 서로 변환이 자유롭게 일어났기 때문에 거의 1대1의 비율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존재했을 거예요. 이제 우주의 시간이 지납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온도는 감소했어요. 우주의 온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양성자와 중성자 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는데 우주의 온도가 감소했기 때문에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환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면 되기 때문에 변환이 자유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양성자와 중성자 수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양성자의 수는 점점 많아지게 되고 중성자의 수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림을 보면 우주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1대 1이었는데 약 3분이 지나자 양성자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중성자 수는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환되는 양이 많아집니다. 빅뱅 후 3분이 지났을 땐 이 상태가 되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어떻게 됐죠? 양성자 7개당 중성자가 1개 존재하고 있죠. 이 그림을 보면 양성자가 14개 그리고 중성자가 2개가 나오죠. 이것을 최소 공배수로 나눠주면 7대 1이라는 비율이 나오게 돼요. 즉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7대 1이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우주의 온도가 식어서 에너지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에 빅뱅 후 3분이 지나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 원자 핵이 형성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수소와 헬륨의 원자 구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 원자에게 양성자가 하나 있고 헬륨 원자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있습니다. 빅뱅 후 3분이 지났을 때 이 상태에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만나 헬륨 원자핵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더 이상 중성자가 없으므로 하나하나는 수소 원자핵이 돼요. 왜냐? 양성자 1개는 수소 원자핵과 같으니까. 그렇다면 수소 12개가 만들어지고 헬륨은 1개가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가 12대 1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원자핵의 질량에 의해 결정돼요. 원자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둘 다 질량이 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소는 양성자 1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질량은 1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헬륨의 질량은 뭘까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있기 때문에 4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질량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는 12대 1이었어요. 그런데 수소 하나의 질량은 1이고요. 그리고 헬륨의 질량은 4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을 다 더해주면 12대 4가 나오겠죠? 그럼 질량비가 12대 4니까 이건 3대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가모프는 이러한 사고 과정을 거쳐서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는 12대 1이고 질량비는 3대 1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관측을 해봤더니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임이 밝혀지게 돼요. 자, 예측과 관측이 일치합니다. 즉, 가모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 질량비가 3대 1인 것 또한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두 번째 근거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빅뱅 우주론을 지지했던 근거를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주 배경 복사였고요. 두 번째는 방금 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것을 관측할 수 있었을까요? 그 관측의 방법은 스펙트럼이었습니다. 스펙트럼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펙트럼의 정의부터 한번 봅시다. 스펙트럼이란 빛이 분광기, 이 프리즘을 통과하여서 파장에 따라서 나뉘어 나타나는 색의 이러한 색의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스펙트럼은 이러한 방정관을 간이 분광기를 이용해 관찰할 수도 있어요.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스펙트럼은 첫 번째 그림처럼 연속적인 색깔의 띠가 나타나는 스펙트럼이죠. 이런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스펙트럼은 중간중간에 선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선 스펙트럼이라 부릅니다. 선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선 스펙트럼은 무지개색 바탕에 검은색 선이 있고, 세 번째 스펙트럼은 검은색 바탕에 색깔 띠가 있죠. 왜 스펙트럼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 걸까요? 답은 스펙트럼의 생성 원리에 있습니다. 두 번째 스펙트럼의 원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공간에는 다양한 기체와 먼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광원에서 빛이 오다가 저온의 기체를 만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온의 기체는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고 싶어 해요. 광원에서 빛이 오게 되면 일부를 본인이 흡수합니다. 그리고 이 저온의 기체가 흡수하지 않은 나머지 빛의 파장을 분광기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모습이 무지개 색깔 띠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스펙트럼 모습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검은 선이, 이러한 검은 선이 저온의 기체가 빛을 흡수한 파장이란 거겠죠. 그래서 이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 중에서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그림의 스펙트럼의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는 먼지와 기체 덩어리가 많다고 했죠? 이 우주에는 주변의 별에 의해서 가열된 뜨거운 고온의 기체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 고온의 기체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즉 뜨겁기 때문에 스스로 특정 파장의 빛을 내뱉게 돼요. 그때 고온의 기체가 내뱉은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이러한 모습의 스펙트럼을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색깔의 선이 고온의 기체가 방출한 파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선 스펙트럼 중에서도 방출 스펙트럼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스펙트럼의 종류가 모두 확인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흡수 스펙트럼, 저온의 기체가 흡수하고 남은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이었고, 세 번째는 방출 스펙트럼, 고온의 기체에서 나온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나타내는 스펙트럼. 이 두 가지는 특히 구분을 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이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스펙트럼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개의 그림은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인데요. 같은 원소라면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의 선이 같은 위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정리하면 한 흡수선과 방출선은 같은 위치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원소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면 선의 위치가 달라져요. 위의 그림은 수소이고요. 수소. 밑에 그림은 산소의 스펙트럼이에요. 원소의 종류가 달라졌더니 나타나는 선의 위치가 달라졌죠. 그렇다면 스펙트럼을 이용해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를 관측했다고 했었죠. 별에 어떤 원소들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알 수 있겠죠? 별빛의 스펙트럼에서 선의 위치들을 쭉 확인해보고 각 원소의 스펙트럼의 선과 위치를 비교하며 그 별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원소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스펙트럼을 보면 선의 두께에 차이가 나게 돼요. 이것을 선폭이라고 하는데, 선폭이 두꺼울 경우 해당 원소의 밀도가 높다는 것이고, 얇을 경우 그 원소의 밀도가 낮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선폭을 비교하면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 있겠죠. 이러한 스펙트럼의 특징 덕분에 우리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임을, 즉 원소의 질량비를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원소에 따른 방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봤듯이 원소에 따라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죠. 그렇다면 태양에 어떤 원소가 존재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태양은 어떤 원소와 일치하는 모양이 나올까요? 수소와 나트륨, 그리고 헬륨의 스펙트럼과 일치하는 모양이 나오죠. 그렇다면 태양에는 수소와 나트륨, 그리고 헬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미지의 별에는 어떤 원소가 존재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지의 별에는 어떤 원소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수소와 칼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무엇이다? 수소와 칼슘의 방출 스펙트럼의 선과 미지의 별의 흡수 스펙트럼의 선이 일치하니까. 자, 그러면 태양의 스펙트럼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이 뭐였는지 잘 생각하면서 한번 시청을 해봅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스탠포드 태양연구센터. 태양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스펙트럼을 통해 태양의 구성 성분을 연구하는 It 곳입니다. mirrors the track of the sun and send the light down here. It comes down in two paths. Each element has its own fingerprint, its own spectrum. So if you have something like a star that has all the elements, then it will have all of the spectra put together. But you can separate them with a spectrograph with enough dispersion, enough separation, so that you can get all the lines apart from each other. 태양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Path is 우선 used to center the 태양빛을 sun, so 스펙트럼으로 you 분석합니다. can move it with this. So 태양과 같이 열이 나는 물체는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구성 원소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본 태양은 대부분 수소로 채워져 있고 헬륨이 20%, 나머지 원소들이 5% 정도를 차지합니다. 또 태양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90여 가지의 원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보았나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이 다 나왔죠? 태양은 여러 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스펙트럼으로 관찰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형성평가를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평가 1번이에요. 오늘 1번밖에 없지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라는 것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답은 다음과 같이 되겠죠?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 초기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1대 1이었었는데 우주의 온도가 점점 식어가면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변환이 어려워져서 즉 양성자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됐으니까 그 개수비가 14대 2, 즉 7대 1이었지만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나 헬륨 원자가 생기고 그리고 남은 양성자는 수소 원자가 되었죠. 그때의 질량비가 수소 원자 12개 그리고 헬륨 원자 1개, 질량은 수소가 1, 헬륨이 4였으니까 1 곱하기 12와 4 곱하기 1을 해주면 12대 4가 나와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나오게 되죠. 즉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로 실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와 같았기 때문에 이것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김재호 선생님과 함께 통합과학을 즐겁게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